네, 그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님 몇 가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백에 대해서 보는 후원 물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페이백과 후원 물품의 차이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제가 볼 땐 페이백은 금전이 섞여 있는 거로 보고요. 후원 물품은 배드민턴 용품이라고 봅니다. 배드민턴 용품 그리고 후원 물품을 받으셨으면 이게 23년도에 1억 5천, 24년도에 1억 4천만 원 상당인데 협회에 등재하셨습니까? 장부에? 후원 물품을 등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횡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품 회장님께서 임의로 쓰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후원 물품을 등재한 적이 없다는 것은 협회에서 후원 물품에 대한 등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회장님, 그 1억 5천을 받아서 쓰셨는데 아까 기여도 내지는 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예. 문체부에서 감사했던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1억 5천 중에 약 3분의 1인 5,300만 원이 회장님께서 서산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이시죠? 네. 충남 협회장을 하셨고요. 네. 중앙회장 하셨는데 충남의 3분의 1인 5,300만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서산과 태안이 한 동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하나죠. 그런데 회장님께서 서산 회장을 하셨는데 태안이 서산보다 더 작죠. 인구도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네. 분단위 지역인데 이 한 회장님에게 최병주 회장님이시던데 맞습니까? 네. 이분에게 약 전체 전국에 뿌려질 용품의 27%인 약 4천만 원이 갑니다. 왜 그렇게 보내주셨나요? 그거는 그 나중에 확인을 한 건데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그게 그 본인이 그 물품을 공모사업 위원장이었었는데 그 물품을 본인 위주로 사용해서 그 부분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공모사업위원장이어서 4천만 원이나 1억 5천 중에 전국에 나갈 것 중에 4천만 원을 본인이 쓰셨다. 자기 동네로 가져가셨다. 예. 그래서 지금 회수 중에 계시다. 예. 징계 절차 밟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요. 그 형법이 됐던 민법이 됐던 회수를 하면서 하고 일단 공모사업 위원장 부분은 그 예, 파면 조치. 알겠습니다.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배드민턴 감독님, 그 김학균 감독님,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22년 10월에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안세영 선수가 감독님 방 문을 두드리고 감독님 빨래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돌려보내셨다. 내 빨래 내가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몇 개월이 지난 올 2월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낸 진정서에 보면 빨래를 그때까지도 막내 선수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줄 교체도 했고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고. 감독님 그 선수촌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인데 감독님이 선수들의 생활 관리도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시는 거죠? 일부분은 저희 지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지도자를 관리하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독님 어른이시잖아요. 20대 초반에 안세영 선수가 저희 딸보다도 어린 친구인데 속옷 빨래를 가지러 온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보셨으면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으셨어야죠. 관리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올해 2월까지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독님,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조치를 모르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지도자들에게 하여금 선수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저기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고요. 근데 단지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시합들 가고 중간에 이제 선수촌에서 훈련도 하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다는 거는 생각합니다. 예, 저 정말 안세영 선수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선수촌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촌장님 그리고 체육부 장관님, 차관님 다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책임이 단지 감독 한 명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고 어르신들이고 행정을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수십 년간 진행된 관행이 여러 선수들에 의해서 지적됐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장관님 요새 최근에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관들이 생기니까 여러 언론에 출연하시면서 체육계 개혁을 내가 내 손을 하해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감사 얘기도 하시고 감사의 중간 결과 발표도 배드민턴협회 등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장관님은 행정가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로 빚어지는 행위, 오해부터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결코 하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실제로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과하셨던 체육회가 정치화됐고 괴물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발언도 대단히 신중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단순히 이권에 대한 비리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명심하시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중간계 조사 발표는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 말씀드립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정혜성 위원장님이 10차까지 정강일 회의를 했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정혜성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홍명보 감독을 6월 30일까지 본인은 할 의사도 없었고 심지어 인터뷰를 보면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얘기도 합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이 처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까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적 언사들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께서.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 입장이 바뀌시는 거죠. 관련해서 정혜성 위원장님께서 저는 1차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다는 것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보여져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어느 공간에서라도 어느 시간 이후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 이후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축구계 원로로서 대선배로서 그런 책임감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계신 박문성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협회 지도부 회장님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 이임생 기술이사님 전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선수들, 국민들, 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동안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